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디지털 출력으로 아두이노 작동하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만든 회로에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값을 가진 저항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저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회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양쪽 발이 있었고 긴 쪽 발이 양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항은 양쪽에 끝이 있는데 이걸 터미널이라고 해요. 이걸 A와 B라고 한다면 A를 전원에 연결하고 B를 접지에 연결하든 또는 B를 전원에 연결하고 A를 접지에 연결하든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방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항에 색깔이 있는데요. 띠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색이 4개가 있다면 4색띠, 그리고 띠가 5개가 있다면 5색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라고 읽는데요.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저항의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계측기로 저항의 끝 부분, 즉 터미널 부분을 연결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보다시피 저항의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한다기보다는 읽는다는 표현을 더 옳겠네요.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저항을 촬영해서 그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4색띠 저항과 5색띠 저항에 관련된 그 저항띠의 색상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띠를 그 색상을 읽는 방법은 첫 번째 띠가 이제 10의자리냐 100의자리냐, 즉 4색띠의 경우에는 10의자리, 그리고 두 번째가 1의자리, 세 번째 띠가 10의 승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가 오차 범위가 됩니다. 5색띠의 경우에는 첫 번째 띠가 100의자리, 두 번째가 10의자리, 세 번째가 1의자리, 그리고 네 번째가 곱하기 10의 승,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차 범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접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제가 썼기 돼서 캡처 도구로 캡처해 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갈색, 지금 기본으로 넣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갈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금색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게 지금 4색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를 보면 갈색은 4색띠의 경우에 1이죠. 1. 그리고 검은색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2가 되죠. 자, 보면 갈색 1, 자, 검은색 0, 그리고 빨간색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1, 2, 3 4개짜리니까 네 번째 띠는 이제 10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0 보면 갈색 1, 검은색 0, 그리고 빨간색이 2가 되니까 10의 2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10의 그 승자리 부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금색이 허용 오차인데 지금 금색이 허용 오차가 되면 금색 이 부분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허용 오차 5%. 자, 계산을 해보면 갈색과 검은색이 이루어지는 게 10의자리, 1의자리.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2가 되니까 10의 2승이 돼서 100. 그러면 1000이 됩니다. 그러면 1000에서 허용 오차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950옴에서 1050옴이 되는 거죠. 계측키로 저항값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번 여러분이 클릭해서 보도록 해보세요. 자, 서킷을 복제하고, 자, 앞부분에서 제가 실습했던 그 서킷을 복제를 하고, 이제 오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LED는 최대 20mA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현재 50.8이 흘러서, 제가 타이핑을 오타를 쳤나요? 잠시만요. 네, 오타가 있어서 단위를 제대로 고쳤습니다. 흘러서 LED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죠.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저항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저항이 얼마큼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R 저항값이죠. 이것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V 이게 I분의 V. 자, 단위 일치를 위해서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변환합니다. 1암페어는 1000mA. 그래서 LED의 최대 전류가 20mA니까 0.02A. 자, 아두이노의 전압은 5V. 이렇게 해서 저항값 R은 5V 슬래시, 그러니까 0.02분의 5. 이렇게 해서 250 옴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또 네, 250 오타가 들어가 있어서 금방 삭제를 했고요. 이게 제가 다 타이핑을 좀 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급히 만들다 보니 오타가 있었어요. 250 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추가를 하고 직접 서킷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배치할 때 아까 그림에서 어땠어요? 이거 크롬에서 앞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저항을 배치하는데 저항의 단말은 어느 쪽에 오든, 그러니까 왼쪽이 위에 오든, 지금 여기 보면 끝이 두 부분이잖아요. 이 두 부분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을 배치하고 저항을 선택을 하면 이 저항에 관련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이 저항의 이름이 레지스터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값을 250하고 단위를 옴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이 깜빡깜빡 제대로 되겠죠. 저항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서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브레드는 빵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면 이게 빵판, 빵을 자르는 판이죠. 도마처럼 생긴. 그래서 직접 이 빵판에 이렇게 회로를 정말 이렇게 박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말 인두로 납을 녹여서 전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요즘은 이 내부에 전선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깔끔하게 보기에는 정말 화면에서 깔끔하게 보여요. 이렇게 이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은 정말 차이가 많죠. 구멍이 우리 왼쪽 오른쪽에는 구멍만 보여요. 우리가 구멍에 핀을 꽂기만 하면 이 내부에서 다 알아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따가 영상을 좀 볼 건데요. 이 안에는 가로로 세로로 다 알아서 납땜한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제가 크롬에서 팅커캐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 건데요. 작은 브레드보드를 제가 화면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1, 2, 3, 4에서 숫자가 30개까지 있고요. 그리고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선이 이렇게 보여요. 자, 옆으로 가도 같이 세로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1에 어떤 걸 꽂고 B1에 꽂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C1이고요. 여기가 D1이 돼요. 그래서 A1, B1에 어떤 전선을 꽂게 되면 A1과 B1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색깔이 가로로 보여요. 이거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래쪽도 두 줄이 그래요. 그리고 빨간 선이 있는 부분이 플러스라고 써 있고요.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써 있죠. 자, 플러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 그리고 빨간 선으로 우리가 표현하자 그렇게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지금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부분은 접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숫자가 30개 그리고 작은 브레드보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J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에서 30까지. 그래서 이 접점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은 H 그리고 30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로로 연결, 세로로 연결. 같은 부분에는 여기 같은 부분에 꽂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팅커캐드 말고 실제 브레드보드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칠 거예요.